Kamyat Rider Biru AJ. 자출러 비루아제. 안녕하십니까, 비라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분들이나 갓 입문한 분들, 그런 분들 은근히 헷갈려하는 기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어에 관련된 용어들, 뭐 고단, 저단, 그리고 뭐 이너, 아우터, 그리고 체인링, 스프라켓 등 뭐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뭐 고단, 저단에 대한 의미를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기 전에 우선 체인링이 뭔지, 그리고 스프라켓이 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체인링이라 하면 페달 쪽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큰 기어들,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달려있는 페달 쪽에 있는, 정확하게 크랭크에 붙어있는 그런 기어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스프라켓이라 하면은 뒷바퀴 쪽에 붙어있는 뭐 7단, 8단, 뭐 12단, 요새 12단, 13단까지도 나오죠. 그렇게 작은 것부터 이제 중간 크기, 그리고 큰 크기까지 여러 장의 이제 코그가 붙어 있는 그 기어비 뭉치를 가지고 스프라켓이라고 부릅니다. 이너, 그리고 아우터, 고단, 저단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 자전거로 예를 들면 앞쪽 체인링에는 두 장의 기어가 달려 있습니다. 안쪽에 34T, 그리고 바깥쪽에 50T. 그리고 스프라켓, 뒤쪽 스프라켓은 제일 안쪽 28T, 그리고 제일 바깥쪽 11T. 그렇게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그런 기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너는 뭐고 아우터는 뭐냐, 고단은 뭐고 저단은 뭐냐, 그걸 제 자전거의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너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자전거 프레임 센터를 기준으로 센터에 가깝게 있는 기어비, 그러니까 제 자전거 예를 들면 체인링 50에 34T 중 안쪽에 있는 34T, 그리고 스프라켓을, 뒤쪽 스프라켓을 보면 11T에서 28T, 그중 프레임 쪽에 가장 가까운 28T, 즉 이너라고 하면 프레임 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어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풀 이너, 가장 가벼운 이너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 자전거는 앞쪽 34T, 뒤쪽 스프라켓 28T를 걸었을 때 가장 가벼운 기어비, 그러니까 이너로 가게 되면은 기어비가 가볍게 됩니다. 반대로 아우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기어비죠. 체인링 50T, 스프라켓 11T, 이렇게 가장 아우터로 가게 되면은 페달링 하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대신에 한 바퀴 앞쪽 체이닝을, 그러니까 페달링을 한번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길고, 또 그에 따라 속도도 빨라지죠. 즉 이너 쪽으로 갈수록 페달링이 가벼워지고, 뭐 오르막 올라갈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아우터로 가게 되면은 페달링이 무겁기 때문에 오르막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한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 평지에서는 아우터 기어비로 빠른 속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단은 뭐냐, 저단은 뭐냐, 초보자나 입문자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앞쪽은 보통 헷갈리지 않아요. 앞쪽은 이제 고단, 저단 뭐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어 변속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프트 업 하는 쪽에 해당되는 제 자전거 50T, 그 시프트 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변속이 되는 34T. 그래서 뭐 고단, 저단에 대한 의미를 잘 헷갈려 할 필요는 없는데요. 주로 뒤쪽, 그러니까 뒤쪽 같은 경우는 실제 동작하는 게 시프트 업을 하면은 저단 기업이, 그러니까 안쪽으로 가는 큰 스프라켓 쪽으로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시프트 다운을 누르면 작은 기업 있죠.로 변속이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자, 저단 고단의 의미. 고단으로 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저단으로 가면은 속도가 느려지죠. 이에 대해서 자동차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일정한 속도,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30km라는 속도를 얻기 위해서 기아 1단으로 갔을 때, 그리고 뭐 기아 한 3단으로 갔을 때 엔진이 돌아가는 RPM이 다르죠. 자전거도 그와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RPM이라 안 부르고 케이던스, 분당 이제 페달 회전수, 그러니까 케이던스라는 게 있는데요. 일정한 속도 20km를 내기 위해서 풀 인어로, 그러니까 최고 큰 기어비로 20km를 냈을 때, 그 적당한 중간 기어비로 20km를 냈을 때 어느 쪽이 케이던스가 높을까요? 당연히 풀 이너 쪽이 케이던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를 지금 잠깐 실험을 통해 예제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어 변속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자전거 제일 뒤쪽 28T 풀 인어로 건 상태입니다. 자, 속도 2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케이던스 146에 시속 20km 나왔습니다. 거의 150 가까이 나오는 케이던스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비 23T로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23T 변속 완료했습니다. 자, 20km까지 속도 올리겠습니다. 자, 케이던스 125 정도 나오네요. 좀 전 28T랑 수치가 많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두 단을 더 내려보겠습니다. 두 단을 더 내리면 19T가 되겠네요. 자, 변속 완료했습니다. 자, 102, 케이던스 102가 나옵니다. 20km. 자, 요 구름다리 지나고 또 두 단을 내려서 15T에 걸어 보겠습니다. 케이던스 약 77, 거의 80 가까이 나오는데요. 80 정도에 지금 대략 시속 20km 정도 나옵니다. 아까 좀 전에 28T 풀 인어를 했을 때랑 아주 큰 차이를 보이죠. 그런 이유로 이제 평지에서 뭐 풀 인어로 변속해서 달린다거나 그런 거는 아주 좀 비효율적이고 무모하기도 합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풀 인어로 자출하기가 있는데 짧은 거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굉장한 운동이 됩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힘들지요.
게다가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제 뒤쪽 허벅지가 한 3일 동안 아팠습니다. 힘들게 찍은 영상인데 조회수가 좀 안 나와서 많이 좀 안타까웠고요. 뭐 일단 그건 둘째 치고 제가 좋아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오늘 좀 많이 횡단수술을 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횡단수술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구간 남자는 풀 아우터 아니고 저는 풀 이너로 가겠습니다. 겁쟁이 페달 보셨죠? 겁쟁이 페달. 오노다 사카미치의 그 미친 케이던스 페달링. 저는 참고로 오르막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풀 이너로 자출하기 자주 하면은 비슷하게 흉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더 갑니다. 제 영상의 체크 포인트. 자, 이번 시간 자전거의 기회비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횡성수설을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너 그리고 저단으로 갈수록 프레임 기준으로 한쪽 기어비로 변속이 된다. 그리고 페달링이 가볍다. 그리고 속도는 느리다. 오르막은 쉽게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이제 고단으로 가면 바깥쪽 기어비로 연결이 된다. 체인링은 크고 스프라켓은 아주 작은 기어비로 변속이 된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